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거. 나쁜 습관을 만들면 우리는 언제든 내가 지쳐있을 때 나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치자면 뭐예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그 사람이 지쳐있을 때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지쳐있지 않더라도 정신없을 때죠. 왜? 그때 습관이 나오니까. 그래서 영국 왕자 해리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영국 왕자 해리입니다. 지금 팝콘을 먹고 있죠? 그리고 정신없는 순간이에요, 지금. 네. 저런 사람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신없는 농구 경기장에서 정신없이 지금 사람들이랑 옆에 사람 대화하고 있는데 저 때 아이가 팝콘 자기 거를 집어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오히려 공격성을 보여서 화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가십거리에 일면에 도배시키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을 우리는 다양한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해리 왕자가 여기에서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공식 행사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겠습니까? 피곤한 상태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출 줄 알잖아요. 자기를 낮춰서 저 사람과 같은 눈으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과는 또 그 사람과 같은 자세를 취해주는 겁니다. 이건 의도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특히 언제 나옵니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정신이 없을 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거꾸로 해왔구나 라고 하는 큰 반성을 만들어낸 연구들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진통제 드시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통제의 약효가 허리로 갈까요? 뇌로 갈까요? 네, 뇌로 갑니다. 허리는 아픈 거 모르죠. 우리 뇌의 대표적인 영역이 요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예요. 앞쪽이 아니라 옆쪽에 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되게 재밌어집니다. 전측 대상회예요. 무슨 가게 이름 같죠? 여기가 활동하면 우리는 아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한테는 이렇게 살점 떨어져 나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는 상처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 둘은 이별 아니면 갈등입니다. 자, 이별과 갈등은 내 뼈와 살에 조금도 상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별이나 갈등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에는 뇌에서 어디에서 그 반응을 처리를 하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저희들이 좀 놀랐어요. 의외로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교통사고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픈 것과 사람과 이별이나 갈등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를 거의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런 진통제를 드시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나와요. 제가 설마하니 이 자리에 계신 이 귀한 분들께 배버림 팔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에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거꾸로 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더 나를 다그치는 가장 거꾸로 하고 있는 최악의 것들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최근에 발견하고 이제 이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건 내가 피 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뼈가 부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때 나한테 모질게 하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이때 나한테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 내가 낫습니다. Sleep quiet, lock the doors and stay the night. Bombshells and broken hearts fall far from sight.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 플레임이 조나산 용 킴이고 그 이제 자기가 용킴. 친근하게 부르라고 조니 킴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되게 잘하고 스포츠도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공부랑 운동을 둘 다 잘하는 건 되게 엄친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이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군내 자원 입대를 해요. 특수부대로 네이비 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ABC. 네, 그래서 네이비 실에 들어가고 실에서 또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그 또 최고의 저격수들만 모이는 스나이퍼 스쿨에 합류를 해서 거의 네이비실에서 거의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공을 많이 쌓아서 무공 훈장도 2개나 받고 거의 이제 미국 전체의 영웅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엄청난 스펙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갑자기. 네, 갑자기. 뭐든 될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안 가고 그냥 군에 갔잖아요. 미국은 그냥 학부 졸업한 다음에 의전원 시스템으로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가려면 또 대학을 일단 졸업해야 의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대학의 수학과에 진학을 해요. 근데 수학과에서 또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고 의대를 갔는데 하버드 의대를 갑니다. 나쁜 괴물 그냥 하시지 그러세요. 나쁜 괴물이네요. 나쁜 분들 괴물.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의대를 무사히 잘 졸업하고 이제 레지던트 생활하고 있었는데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 뽑는다는 그 공고를 보고 거기 지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됐죠. 야, 왜냐면 해군에서 이건 뭐지? 네, 이분 스펙이 너무 높으니까 인터넷에 그 밈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럴 정도로. 조니 킴이 36살까지 한 것. 내가 지금껏 한 것. 샤워하고. 아침에 아침 먹기 전에 샤워하는 사람. 약간 이런 거네요. 네, 큰 업적이죠. 너무 힘들었다 이러면서.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엄친아로 우리 엄마가 조니 킴을 모르게 해라. 이런 식의 이제 명언이네. 네, 밈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를 이 스펙을 쌓아서 무슨 계급의 사다리를 오르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한 건 아니었고 이분은 뭔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정말 스펙의 사다리의 끝에 오르신 것 같아요. I wanted to transform my life. I wanted to be someone that could protect the people that I loved. All I wanted to do as a kid growing up was protect my family. 이분의 사실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 네. 미국의 LA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이분 부모님이 이민 와서 생활이 그렇게 아마 녹록지는 않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가 주류 판매점 운영하셨는데 약간 알코올 중독이셨나 봐요. 그래서 툭하면 이제 가정 폭력을 아이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집이 가장 안락한 곳,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집에서 너무나 심한 폭력을 목격하고 때로는 이제 자기가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했지만 자기가 기억하는 자기는 굉장히 주눅 들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신대요. 그런 괴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네이비실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친구가 해준 거예요. 이런 게 있다더라. 이제 그걸 듣는 순간 뭔가 내가 이거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면 동생이랑 엄마를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려고 막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도 삶이 사실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 이민 가서 힘들게 사니까 그날따라 아버지가 이상한 시간에 집에 들어왔는데 약간 술 냄새가 이미 나고 있었대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총을 들고 이제 그날 집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막으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막 아령으로 자기를 찍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냥 가라고 제발 지금 당장 여기서 이렇게 도망쳐라. 엄마가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 사건을 보고서 아버지를 막 설득해서 아버지를 보냈대요. 그러고서 자기는 이제 머리 상처난 거 꼬매고 이러고서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안에 있는 가구나 이런 그 위치가 약간 자기 눈에 달라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아빠 아직 집에 있구나를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경찰한테 아버지 아직 집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치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이제 아버지를 사살하게 돼요. 아마 이제 경찰과 아버지 사이에 큰 난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이 친구한테 안 됐지만 나쁜 뉴스인데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He said, "Son, I'm sorry to tell you, but your father is dead." And this is one-on-one in a room. And I was just emotionless, just stone-faced. And he said, "I take it that this is not bad news. Is this good?" And I said, "I'm just relieved, sir." And he said, "I understand, son." And it's just a day for so many reasons that that helped me be reborn into the person I wanted to become, that I've always wanted to become my entire life. And I knew from there that maybe, just maybe, I had what it took to be a SEAL. 그 훈련 중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막 같은데 이제 놓고서 여기서 물을 찾아와라고 했대요. 물을 찾는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사막 같은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오니까 다 너무 춥고 막 몸이 다 젖어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후퇴해가지고 안전한 곳에서 다 덜덜덜 떨고 있었대요. 근데 조니 킴이 혼자 우비를 가지고 나가서 신나가지고 야, 이 물 공짜 물이야 이러면서 신나서 왜 체력이 강하고 건강해야 되는지가 딱 거기서 그렇죠. 보여지네요. 예. 그분들도 다 훈련을 받고 그런 그 자격을 갖춰서 오신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마지막까지 활동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And it made me laugh so hard because it's just like, oh, it's cold, terrible rain. But for him, he was choosing to see i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nd that's the kind of teammate you really want in those hard moments because all of a sudden, everyone's laughing, everyone's morale is boosted, really brought the team out of, you know, a tough moment. 그런 극한 환경에 자꾸 갖다 놓고요. 뭐 동굴 같은 데를 탐사하게 한다던가 우리가 만약에 달에 가거나 화성에 간다면 실제로 동굴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너무 햇빛이 가릴 데가 없잖아요. 나무 그늘도 없고 거기는 대기도 없고 그래서 방사능 피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동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또 동굴에 집어넣고 뭐 이런 일을. 박사님이 화성에 안 가시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알겠죠. 알면 알수록 안 가게 되네요. 알면 알수록 안 가겠죠. 그래서 저는 누가 대신 가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저 이제 조니 김 같은 분들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아직 우주 비행을 아직 경험하신 건 아닌 거죠? 네 아직 배치는 안 됐고 합격한 다음에도 마지막까지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미국이 24년도나 25년도에 유인 달 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으로 달 탐사를 하고 있는데 2, 1, boosters ignition, and liftoff of Artemis 1, back to the moon and beyond.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팀에 지금 열 몇 명 정도 있어요. 그럼 갈 네, 그 중에 들어가 있고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달을 넘어 화성으로라는 부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또 화성에도 사람을 배치할 텐데 이 팀이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야, 대단한 영광이다. 가실 수 있겠다. 네. 근데 60년대, 70년대에 달에 갔던 사람들은 백인 남성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주로 뭐 공군 조종사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제 다양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세대의 화두니까 일단 다음 달에 갈 사람은 첫 번째 발을 내디딜 사람은 여성이에요. 그게 정해졌어요. 여성으로 보내겠다.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발을 디딜 사람은 백인이 아닌 남성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조니김 씨가 좀 유리하네요. 너무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유리하죠. 유색 인종이고 특수부대 출신이고 의사고.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될 수 완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달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나중에 화성도 갈 수 있는 후보, 막강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하고 좀 있어요. 응원을 해야겠네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렇게 뉴스 보고 있는데 나사에서 달 탐사선을 그렇죠. 쐈는데 거기 조니김이라는 이름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가울 마치 것 같아요. 되게 잘 알았던 사람이 너무 기다려지네. 네. 출세했네 조니. 네, 이런 생각도. 근데 이 조니김이 물론 대단한 스펙으로 이제 우리가 괴물이다. 네. 야, 좋은 의미에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박사님께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괴물. 네, 어떤 저는 이 괴물 같은 스펙을 가져서 괴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 아니었고요. 네. 가정폭력의 생존자로서 너무나 잘 생존해낸 그게 정말 괴물 같은 네.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강하네요. 네. 확실히 그 지점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제가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가정폭력 생존자들이 네. 유명인이 된 사람들도 사실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공격하고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공격만 항상 한 건 아니었거든요. 자기 인생 동안에는 그래도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같은 장르의 음악을 좋아해서 같이 음악을 들었던 기억, 뭐 함께 뭐 공중 목욕탕에 함께 갔던 기억, 아빠랑 뭐 썰매를 탔던 기억 이런 기억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누구나 다.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행복했던 기억이랑 내 가족을 죽이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는 이 공격하는 사람의 기억이 공존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생존해냈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너도 가정폭력 생존자니까 너도 조니킴 같은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또 하나의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좌절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인간을 강하게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련은 인간을 녹슬게 하거든요. 시련으로 강해지는 사람 진짜 드물어요. 어려운 그 드물어서 얘기하는 거죠. 드물어서 얘기하는 이렇게 거죠. 참 대단하다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분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운이 네. 나빴다면 어떤 일이 저도 벌어졌을까 그렇게 하면 생각해요. 경찰이 안 왔다면 그렇죠. 안 왔거나 왔는데도 그냥 돌아갔다면 그런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로 가족을 지켜야 했다면 원래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을 전체라고 하죠. 공동의 책임이죠.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 사회 마을이. 전체가 키우는 거죠. 사실 우리도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했을 때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게 20-3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의사나 뭐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 빨리 개입을 해서 신고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조니킴의 어린 시절처럼 비슷한 과거 혹은 비슷한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네, 소개했습니다.